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닻을 올리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4파전으로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이 하루아침에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이른바 라인 사태가 촉발되자 야당이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후에 독도를 찾아 비판 성명을 낸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PF 사업장에선 최대 23조 원의 구조조정 물량이, 제2금융권에선 수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년간 기술의 해외 유출로 입은 피해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자 특허청이 4중 안전장치로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리면서 전당대회 규칙의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 당원의 투표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번 비대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비대위원은 민심을 반영해 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룰은 바뀌어야 한다며 30% 정도라도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다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같은 비율로 반영해 선출하면 일반 여론이 과다대표가 된다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의견 수렴 일정을 정하려고 한다며 비대위가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이 하루아침에 교통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4명 중 2명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에 따라 사퇴한 것으로 점쳐지면서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파전으로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뽑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뜻하는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자였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나란히 후보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줄곧 완주 의지를 밝혀온 우원식 의원도 거취의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선 횟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명심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도 내부 경쟁 없이 추대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이른바 라인 사태가 촉발되자 윤 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오후에 독도를 찾아 비판 성명을 낸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침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오늘 오후 조국 대표가 독도를 찾아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다른 당선인들은 경기도 판교를 찾아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매국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PF 사업장에선 최대 23조 원의 구조조정 물량이, 제2금융권에선 수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물량이 최대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뒤이어 추가 충당금의 적립과 경공매가 진행되면 제2금융권은 수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평가 성적이 낮은 사업장은 대출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지난해 말 평가 규모를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23조 원에 이를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경공매 물량은 2~3% 수준에 그칠 거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으로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은 8조에서 13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지도해와 부실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기술이 해외에 유출돼 입은 피해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특허청이 앞으로는 4중 안전장치로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 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해 산업 스파이 검거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방첩 업무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특허청도 국정원 등과 협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정보인 특허 정보를 빅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특허청은 이런 분석 정보를 다른 방첩기관과 공유해 산업 스파이 검거에 나섭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산업은 기술 유출로 33조 원가량의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안전장치가 촘촘해져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도 해외는 9년에서 12년, 국내는 6~7년 정도로 늘어납니다. 또 오는 8월 하순부터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5조 원대 규모로 증가했는데요.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104조로 한 달 전보다 5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4조 5천억 원 느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주택 매매가 다시 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8개 도에서 내수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둘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강원 등 8개 도에서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모두가 위축됐습니다. 내수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지표가 모두 부진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등 6개 시도의 광공업 생산은 늘었습니다. 농식품부가 태풍과 호우 같은 여름철 재해 대비에 나서는데요. 다음 달까지 오래된 저수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까지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취약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취약시설 점검이 끝난 뒤엔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상황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따스하고 화창한 하루였는데요. 내일까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수요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종일 전국이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내일까지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울산 25도, 강릉과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최고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도 연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과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모레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